스승님 안녕하십니까? 질문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도심 속에 전원주택을 살고 계시는데 이제 그 집을 보면은 양기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명당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주인이 자기가 개를 키우는데 개가 자꾸 이렇게 잘 안 되고 죽어서 몇 마리째 계속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살기는 굉장히 편안하고 온기가 많아서 좋다고 하는데 개가 자꾸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스승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은 이 애완견 시대입니다. 애완견 시대. 제가 왜 애완견 시대라는 표현을 쓰느냐? 애완견을 너무나 키우는 분이 많고 또 개가 대접받는 세상이에요. 심지어는 개가 보세요. 개가 같은 침대에 올라와서 자는 분도 있고, 그리고 그냥 이 개 밥 주려고 일찍 들어가는 분도 있고, 그리고 개가 외로울까봐 외출도 못하는 분도 있어요. 개가 외로울까봐. 예. 그리고 보세요. 여행을 가고 싶은데 이 개를 어떤 개 호텔에다 맡기자니 상처받을까봐 여행도 제대로 못 가. 그리고 집에 혼자 두자니 또 이렇게 너무 외롭고 불쌍하다고 못 가. 이렇게 개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많다. 정말 개가 사람보다 더 대접받는 세상이다. 그래서 부모님이 아프다고 하면 보세요. 병원에 가시라고 그래. 전화해가지고. 근데 개가 아프면 자기가 안고 달려갑니다.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부모님이 아프다고 전화가 와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119 불러서 병원에 가보세요. 그리고 아니면 택시 타고 가보세요. 이렇게 하고 일주일 있다 이제 어디 아프시냐고 가봐. 일주일 있다가. 그런데 개가 병나면 있죠. 뭐예요? 그날 당장 병원에 달려가. 개 안고. 그래가지고 종합검진까지 다 해. 응?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이 정도로 개가 특권을 누리고 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키우고, 또 아끼는 마음으로 키우고, 사람들과 교감을 잘하는 것도 좋다. 그것도 하나의 동물이지만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거든. 그리고 나한테 위로감도 줄 수 있고 기쁨도 줄 수 있고 소통을 잘하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개를 인간 이상으로 집착을 하고 대접하려고 그러고 막 애착을 가지고 침대 위에서 같이 자고 뒹굴고 이런 짓은 하지 마라. 당신들이 개하고 똑같은 수준이 된다. 질량이 개하고 똑같은 수준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개는 개일 뿐이지 절대 그 이상도 아니다. 그 이하도 아니고 그 이상도 아니다. 근데 그 개를 갖다가 보세요. 개를 갖다가 어떤 아가씨는 개를 끌어안고 카페 가는 분도 있고 또 남의 집 식당을 가는 분도 있고 이렇게 심지어 우리 사무실까지 개를 안고 온 분도 봤어요. 우리 사무실에 개를 안고 왔더라니까. 그 말티즈라고 있어요. 그 개를 안고 왔어. 그러면서 우리 비서한테 개를 봐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들어와서 상담할 테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제가 허락을 하면 상담실까지 안고 들어오게 생겼어. 제가 만약에 오케이만 하면 그 사람은 개를 상담실까지 가지고 들어올 사람이야. 내가 너무나 참 황당하고 참 어이가 없었는데 일단은 그 마음을 내가 또 살펴줘야 되기 때문에 대기실에서 개를 보게 하고 일단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내 감정의 잣대로 개를 좋아하는 건 좋지만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좋아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공공장소라든가 남의 집 음식점이 됐든 가게가 됐든
이런 공공장소에 개를 안고 다니거나 끌고 다니는 짓은 하지 마라. 이것은 보이지 않게 남들한테 피해를 주는 일이며 눈총받는 일이며 바르지 못한 일이다. 그래서 개를 끌고 산책을 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절대 함부로 남의 집에 데리고 다니는 건 아주 결례다. 우리 국민들은 꼭 아셔야 돼요.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동물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고 사랑을 주고 마음을 주게 되면 내 기운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 기운이 다운된다. 내 기운이 동물의 기운으로 자꾸 하락을 해요. 그래서 적당히 사랑을 주고 위로받고 적당히 교감하는 건 좋지만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고 애착을 갖는 건 절대 득되지 않다.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신혼부부가 자손이 귀한 사람인데 개를 키우잖아요. 애기 못 납니다. 진짜예요. 개가 자식 역할을 해서 애를 못 낳아요. 그 기운이 동물의 기운이 자식의 기운을 다 뺏어버립니다. 이건 100% 그래요. 그래서 자손이 귀한 분들은 신혼부부 명심해야 됩니다. 개 키우지 마세요. 그리고 설령 당신들이 자식이 귀하지 않다 하더라도 개 키우는 게 신혼부부는 좋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 개가 이미 자식의 대형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자식 운에는 득되지 않아요. 내 말은 애를 못 낳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애를 낳을 수는 있지만 득되지 않다. 근데 자식이 귀한 팔자라면 애를 못 낳는다. 그래서 제가 경험담을 들려드리면 팔자에 자식이 있는데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한참 동안 고민을 했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날 팔자고 궁합에도 문제가 없는데 왜 애를 못 낳지? 내가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근데 사주를 유심히 보니까 자식이 좀 귀하기는 해. 그래도 못 낳을 팔자는 아니야. 그럼 이 시점이면 분명히 낳을 수 있는데 왜 못 낳았을까? 굉장히 제가 고민을 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게 혹시 동물 키우지 않나 이런 느낌이 확 와닿더라고, 영감으로. 그래서 내가 혹시 본인들 동물 키웁니까? 라고 물었더니 개를 3마리나 키운대요. 그리고 개만 키우는 게 아니야. 뭐 이상한 동물 알죠? 그 있잖아, 그 뭐야,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있잖아, 악어 비슷한 거 있잖아. 그 있잖아, 악어 닮은 거 있잖아. 예. 그런 동물도 키우고. 보세요. 이 동물을 좋아해가지고 또 내가 이름도 모르는 동물이야. 또 이상한 동물 또 키우고 해서 개는 3마리, 이런 이상한 동물까지 합치면 5-6마리를 키우는 거예요. 응? 이렇게 동물 속에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기들은 동물이 너무너무 좋대요. 그러면서 하나도 외롭지 않대. 그리고 자기는 평생 동물을 키우고 싶대. 예. 그러길래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들 자식을 갖고 싶냐, 동물하고 평생 살고 싶냐 물었어요. 내가 그렇게 물었더니 아기는 갖고 싶대 또. 그러면 이 동물 다 정리해라. 근데 어떻게 정리하냐? 불쌍해서. 불쌍해도 정리해라. 그래서 당신들이 이 개를 팔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는 분한테 키우게끔 줘라. 그리고 아까 이구아나인가 이상한 동물 있죠? 당장 없애라. 응? 보세요. 내가 그 동물 당장 정리해야 아이가 생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정말 아이는 정말 갖고 싶으니까. 왜 정말 갖고 싶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모님도 아이를 자꾸 낳으라고 하고 또 자기들도 낳고 싶고 또 이렇게 그 사람이 이제 자손이 귀한 집안이에요 또. 그러니까 아이는 꼭 있어야 돼. 그럴 조건이다 보니까 많은 부담을 안고 제 말을 듣고 다 정리했어요. 정리하고 1년 만에 임신이 돼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실제. 이게 실화입니다 지금. 근데 이제 제 말을 그분이 듣지 않았다면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 정말 이를 악물고 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분한테 하는 말이
앞으로 이 동물 키우지 마라. 당신들은 동물을 키우면 동물의 집착이 강해서 나머지 기운들이 훼손된다. 그러니까 절대 동물 키우지 말고 아이 낳으면 아이를 잘 키워라. 그리고 당신들이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필요할 때는 개 한 마리 정도는 괜찮다. 근데 개를 3마리씩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동물농원이냐? 내가 하는 말이에요. 당신들은 동물농장도 아니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개 키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제가 왜 개 질문할 때 이 얘기를 하느냐? 동물이 2마리, 3마리 되면 동물 에너지가 강해져요. 사람보다 강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사람 기운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 기운을 탁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 기운을 동물 쪽으로 자꾸 끌고 가요. 그래서 애완견을 키우더라도 작은 공간에서 키울 때는 2마리, 3마리 키우는 게 득되지 않다. 꼭 키우고 싶으면 1마리 정도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2마리, 3마리, 5마리 키우는 건 인기를 훼손시키는 일이다. 그래서 절대 작은 집에서 개 많이 키우는 사람들 명심해야 됩니다. 절대 어리석은 짓이다. 절대 제 말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시골 도원정사를 가면 진돗개 2마리가 있어요. 2마리가 있는데 새끼를 낳아서 여러 마리가 생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이뻐가지고 보세요. 다 나눠주고 1마리를 놔둔 거예요. 놔두니까 걔가 몇 마리가 되죠? 3마리가 되죠. 근데 그 넓은 도량에 개 3마리가 딱 있는데 딱 기운을 살피니까 이 개가 너무 승한 거야. 무슨 말씀이냐면 개의 기운이 너무 승하다 이 말이야. 너무 세다. 그걸 딱 느끼고 보세요. 제가 동물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이 개 1마리 정리해라 그랬어요. 거기 이제 우리 실장이 있거든. 근데 이제 그 관리실장 할 때 당장 내일 이 개를 정리해라. 그러면 그렇게 저를 좋아하고 예뻐하는 개인데 당장 제가 정리하라고 하니까 그 다음날 이제 남 갖다 준 겁니다. 아는 분 갖다 준 거예요. 근데 제가 오죽이나 냉철하면 당장 내일 정리하라고 했겠어요. 그럼 우리 그 진돗개가 영물이고 굉장히 저를 좋아하고 아끼고 정말 내가 가면 정말 사람처럼 소통할 정도로 이 개가 영리해요. 그런데도 제가 있지 그 1마리는 너무 과하기 때문에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 다음날 정리가 됐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개의 기운이 너무 강하면 사람한테 득되지 않기 때문에 이뻐도 정리한 겁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개처럼 살면 되겠어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 저희 도량에는 왜 2마리를 키우느냐? 도량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가보신 분들은 알죠? 공간이 크기 때문에 또 마당에서 키우는 거기 때문에 2마리 정도는 괜찮아서 그냥 키우는 거예요. 근데 3마리도 너무 과한 느낌이 들어서 정리한 거란 얘기지. 근데 하물며 이런 조그만 아파트에다가 개를 2마리, 3마리, 5마리 키우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이 선생님이 이렇게 동물을 안 좋아해서 이렇게 강의하나 싶을까봐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린 겁니다. 저도 엄청나게 동물 좋아해요. 그러나 집착은 하지 않는다. 동물은 동물일 뿐이고 내가 관리하는 동물일 뿐이다. 그리고 너는 집 지키는 하나의 역할을 할 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걸 냉철하게 알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질문에 답변을 드릴 거예요. 개가 자꾸 죽어나가고 이렇게 안 되는 이유는 잘 보세요. 첫 번째 이유는 그분 사주팔자에 살기가 있으면 개가 죽어나갑니다. 어떤 살기? 사주에 백호살 그리고 이 형살, 충살이 있으면서 개하고 안 맞는 사주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용날에 태어났다고 합시다. 용날. 그럼 용날은 개하고 진술, 충을 이루는 날이에요. 그럼 무진일에 태어난 사람이 개를 키웠다. 그러면 개가 신은 시름 앓거나 개가 잘 죽거나 아니면 집 나가거나 그래요.
예를 들면 그래서 사주에 백호살이나 어떤 흉살이 있어서 개를 극하는 작용하는 사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를 치는 작용하기 때문에 개가 잘 죽거나 아니면 이유 없이 집을 나가서 사라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자꾸 병고에 휘달리거나 그래 무슨 말이냐면 개가 건강하지 않고 맨날 아프다 이 말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팔자에 문제점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그 명당이고 광명하고 양명한 집일지라도 개한테는 안 맞는 그 집일 수도 있어요. 그 개 키우는 장소가 예를 들어서 어떤 에너지가 개하고 안 맞는 기운을 가진 장소일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도 역시 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를 묶어 키우는데 그 개가 잠자는 곳이 아주 그 터가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 개가 잘 아프고 잘 죽는 경우도 있다.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건 극소수인데 아주 극소수예요. 극소수인데 개가 그 집안의 탁한 기운을 대수대명으로서 희생을 치르는 경우도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집이 탁한 기운이 있는데 누군가 아프거나 병원에 갈 운이 있는데 때로는 누군가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개를 키우다 보니까 그 개가 대수대명 역할로서 희생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세 가지 경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가 갑작스럽게 자꾸 죽어요. 이때는 주인을 대신해서 개가 희생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펴보면 이 세 가지 중 하나다. 그러면 세 번째의 경우라면 대수대명 역할을 했으니까 그냥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라면 그 털을 옮겨서 키우는 게 좋고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키웠다면 이쪽에 옮겨서 키우는 거죠. 이런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경우라면 자기 팔자에 개가 안 맞는 거니까 개 키우는 걸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로 나타난다. 그러면 제가 이제 개 질문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각도로 제가 설명한 이유는 우리는 동물을 늘 접하고 늘 아끼고 또 소통도 하고 때로는 동물을 사랑도 하고 이런 현상으로 우리는 늘 동물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물을 내가 잘못 다스리고 잘못 키우고 잘못 집착을 하게 되면 내 기운을 떨어뜨리게 되면 내 기운이 탁해지게 되면 내 인생을 동물처럼 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경계하고 중용지도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